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안고등학교 이제 졸업 예정이고 국민대 상경계열에 입학 예정인 박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말해주고 싶은 것들은 먼저 공부 노하우, 그리고 생기부 준비 팁, 그리고 생기부 관련해서 동아리 및 교내 대회, 그리고 기타 챙길 활동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모의고사를 아까 선배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안 들어갈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충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좀 준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최저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어 팁을 말하자면은, 아까 모의고사는 명지고 선배님이 얘기 잘 해주셔가지고 모의고사는 될 것 같고, 내신 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독서랑 문학이랑 문법을 수능 특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도. 근데 독서는 지문이 엄청 많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지문을 학교에서 대충 넘어가고 자세하게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여러 번 읽고 분석하고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 노트에 중요 부분 정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문학에는 많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수업 때 알려준 부분만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안 알려준 내용이 나오면 이제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꼼꼼히 듣고 필기해갖고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놓치는 부분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국어 문법이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해져 있거든요. 중세 국어라든지. 그래서 그 문법을 시험 범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수학으로, 저는 문과인데 수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상경계열을 진학하고 수학을 좀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푸는 걸 좋아해가지고 수능 특강도 두세 번 이상 풀었고, 내신 대비 준비하기 위해서 레벨 3 문제나 어려서 못 푼 문제들도 여러 번 풀었거든요. 알 때까지. 저희 학교는 확률과 통계만을 3학년 때 다뤄요. 문과는. 그렇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만 내신 시험에 나왔는데, 확률과 통계가 가장 어려운 점이 계산 실수가 들어가면 진짜 끝이 없어요. 엄청 힘들고 문제가 산으로 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산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 전략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은, 저는 모의고사 보면은 거의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한 전략은, 원래 정시를 준비하면은 앞에 1번부터 29번까지 30분, 40분 만에 다 풀고 30분 문제만 1시간을 잡는 게 정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정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수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전략으로 21번, 29번, 30번은 한번 보고 못 풀 문제다 싶으면 바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남은 21문제를 다 1시간 40분 내에 쓰는 게 저는 그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많이 못 풀겠다, 1, 2등급이 아니고 3등급, 4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1등급, 2등급은 88점, 거의 80점 나오거든요, 문과는. 근데 이제 3등급까지 내려가면 이제 70점 내려가고 4등급 60점 내려가고 거기서는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이라도 맞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앞에 있는 문제들은 풀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는 진짜 반복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주와 어학원 다니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제 수능 특강 교재가 나오면은 이제 수업을 한번 할 거예요.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학교 가서 학교에서 수업 한 번 더 듣죠. 그리고 내신 대비하면서 이주와 어학원에서 수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두 번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지문을 3번, 4번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신을 대비할 때 같은 지문을 3-4번 보게 된 것으로써 머릿속에 익혀가지고 지문들이 이제 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문들을 거의 다 외워가지고 이제 이주와 어학원에서 내신 대비할 때 자료나 숙제를 주면은 자료 열심히 보고 숙제를 하면은 같은 문제를 다른 유형으로 엄청 많이 풀 거거든요. 그것만 풀어도 내신 대비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가 최저 맞추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했는데 요즘 어려워가지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절대평가라서 2등급, 3등급 노리기에는 영어가 이주와 어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하면은 맞추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탐은
일단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번 겨울방학에 무조건 자신이 선택한 과목 2과목을 완강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투스든 EBS든 메가스터디든 하나 선택해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거 찾아봐가지고 그 인강을 꼭 완강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들 대부분이 많이 사탐 듣고 완강하고 수업에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수업 들을 때 이제 다 한번 봤던 거니까 공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예 못 본 애들은 이게 모르거든요. 약간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완강을 하고 오시면 수업이랑 내신 준비하는 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되게 적거든요. 탐구가 이제 나눠지고 그러니까 내신 등급 따기도 엄청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로 갈려요. 모의고사도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리고 내신도 한두 문제로 등급이 갈려가지고 진짜 그런 억울한 일 안 생기도록 꼼꼼히 암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출문제 많이 푸시는 게 사탐은 공부하는 데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 준비하는 팁에 있어가지고 학생부 교과전형이랑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종합전형을 많이 우선시해가지고 거의 종합전형으로 5개를 원서를 거의 썼는데 학생부 교과전형은 자신의 등급이 이제 3학년까지 딱 나오면은 이제 그 등급으로밖에 대학을 못 가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등급에 사실 뭐 2점대라면 이제 대학 다 정해져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웬만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자신의 등급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주화에서 대표님한테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그거를 뒤에 가면서 받은 사례를 몇몇 들어드릴게요. 일단 자신만의 스토리를 짜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학원에서. 근데 자신만의 스토리 짜는 게 혼자 자신이 뭐 원하는 과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뭘 할지 전혀 모를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저도 그래서 하나도 몰랐는데 그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대표님한테 여쭤보시고 질문하시면은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3학년 때 자신만의 스토리 적는데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자소서를 연계해가지고 자소서까지 작성하면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특을 적는데 세특을 진짜 귀찮게 여기지 말고 무조건 썼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경시대회를 못하더라도 다른 준비할 게 보고서 대회나 진로 관련 대회 같은 거를 집중 공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고서 대회 같은 경우 대회명이 생기부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대회 활동 내용 같은 거를 대회명을 적지 않고 세특이나 생기부에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보고서 대회를 준비하고 그 보고서 대회를 자신만의 스토리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보고서 대회를 준비하는데 뭘 쓸지 진짜 전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랑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일본어 1등급인 걸 보시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노벨 과학상 수상 차이를 들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일본은 노벨 과학상을 많이 탔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도 못 탔어요. 그 이유가 이제 상경계열을 준비하는 저니까 그 이유를 중소기업 차이로 들어가지고 보고서 대회를 냈고 보고서 대회에서 상을 탔고 그거를 생기부에 녹아내고 자소서에까지 녹아낼 수 있었어요. 그게 자신만의 스토리를 하는데 추가로 하나 했고 진로 관련 대회도 무조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진로 관련 대회로 전공 독서 탐색 발표 대회가 있었는데 그 독서가 자신만의 진로, 요즘에는 독서를 쓰더라도 책 제목과 지은이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어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필을 못하는 점을 오히려 진로 시간에 진로 관련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만의 스토리를 또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진로 세특을 이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적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진로 관련 세특을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를 통해서도 자신의 진로를 어필하면은 면접이나 생기부 준비하는데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1, 2학년 때 안 했다고 종합전형을 포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1, 2학년 때 안 했다고 종합전형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 2학년 때 봉사활동 안 했고 안 했더라도 생기부 이제 3학년 때 열심히 채우면은 면접관이 근데 물어볼 수가 있겠죠. 1, 2학년 때 봉사 왜 안 했냐고. 근데 이게 예시 답안으로서
말해줄 수가 있는데 1, 2학년 때 봉사활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심으로 도와드리는 마음 없이는 봉사활동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그 시간에 용돈을 벌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감점 없이 면접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종합전형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3학년 때 아무리 바쁘더라도 봉사 세특을 위해서라도 몇 번은 3학년 때도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 세특이 아예 없게 들어가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봉사 세특을 넣어서라도 생기부를 좀 채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이제 먼저 바빠도 과목별로 한두 권씩 적어두는 게 좋은 게, 과목별로 한 권씩 적으면 과목별로 한 권만 적어도 생기부 한 줄이거든요. 근데 6과목이 있으면 한 권씩만 그냥 6권만 읽어도 6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 적기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저도 그때 면접 보기 전에 매우 궁금했는데 독서를 면접에서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였는데, 이건 진짜 학생마다 달라요. 물어보는 학생도 있고 안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저는 건대 국민대는 안 물어봤는데 명지대는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나 인상 깊은 부분이나 배운점 등은 꼭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문과라서 저도 논어나 맹자 같은 엄청 두껍고 어려운 책들을 생기부에 많이 적었는데, 이제 또 예시 질문이 있어요. 그런 두꺼운 책들을 진짜로 읽었냐고 물어보거든요, 면접관들이. 근데 그때 이제 또 모범 답안이 그냥 솔직하게 그냥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간추려져 있는 책을 읽어서 배웠다, 그렇게만 대답해도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그렇게 읽었다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면접관이랑 싸우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면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